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게 된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드 밸런서를 위한 퍼블릭 IP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곰돌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OCI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고, 앞서 소개된 내용들과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설명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클러스터 로드 밸런서 타입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배포할 때 OK가 생성하는 OCI 퍼블릭 로드 밸런서에 리저브드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 밸런스 타입의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클러스터에 배포가 되면 OK는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허용하기 위해서 OCI의 퍼블릭 로드 밸런서를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OCI 퍼블릭 로드 밸런서는 임시 퍼블릭 IP 주소로 할당이 되죠. 그런데 임시 퍼블릭 IP 주소는 퍼블릭 로드 밸런스의 수명 주기 동안만 지속된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배포할 때마다 일관된 서비스의 연속성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IP를 갖도록 리저브드 퍼블릭 IP 주소를 풀에서 가지고 와서 할당을 해야 됩니다. 먼저 리저브드 퍼블릭 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의 IP 매니지먼트 하위에 퍼블릭 IP에 있는 리저브드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미리 생성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OK 서비스로 이 리저브드 퍼블릭 IP 주소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정의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의 스펙 섹션에 로드 밸런스 IP 속성을 추가하고 앞서 할당되었던 그 IP 어드레스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면은 그림과 같이 로드 밸런스에 해당 IP가 할당이 돼서 바로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유의사항은 OK 서비스하고 이 리저브드 IP하고의 자체의 어떤 제약사항은 아닌데 로드 밸런스 서비스의 로드 밸런스 IP 속성을 설정하면 나중에 OK가 생성하는 OCI 퍼블릭 로드 밸런스의 IP 주소를 직접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상태가 왼쪽 상위에 있는 그림이 assigned가 아닌 available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IP assign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트 파일의 로드 밸런스 서비스의 IP 속성으로 지정되는 리저브드 퍼블릭 IP 주소는 클러스터와 동일한 컴파트먼트에 있는 리소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혹시라도 다른 컴파트먼트에서 이 리저브드 IP, 퍼블릭 IP를 지정하려면은 별도의 테넌시에 추가되어야 될 정책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은 여기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오라클 다큐멘트 사이트를 참조해서 필요할 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그 데이터베이스 크리티컬 이벤트에 대한 내용으로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크리티컬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OCI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로 크리티컬 이벤트가 추가됨을 발표했고요. OCI는 특정 서비스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OCI 이벤트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번에 발표된 크리티컬 이벤트의 경우에는 OCI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가용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리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이벤트를 처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후속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번에 추가된 데이터베이스 크리티컬 이벤트로는요, 아카이버 장애가 발생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정지, 오라 7445 에러,
그리고 오라 600 인터넷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OCI 이벤트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OCI 이벤트 서비스에서는요,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후속 처리를 지정하는 규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이런 규칙을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이벤트 정보를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정 버킷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정보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저장해서 후속 처리가 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요, OCI 펑션에 지정해서 그 OCI 펑션의 프로그래밍 로직으로 후속 처리를 처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스트리밍, 펑션에 전달되는 이벤트 정보는요, 그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의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는 제이슨 형태로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이런 정보를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특정 상황에 대한 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OCI에서는 OCI 이벤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클라우드 가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가드와 관련한 새로운 추가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가드의 OCI 활동 감지기 규칙에 베스천 자원의 생성과 베스천 세션 생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OC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실 것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OCI 활동 감지기라고 되어 있는 OCI 액티비티 디텍터가 무엇이고, 또 룰이 무엇이고, 이런 등등 용어를 잘 아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베스천 서비스는 공공 네트워크 영역에서 보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를 배치하고 있는 이 사설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서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베스천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이전 OCI 읽어주는 곰돌스에서 해당 서비스가 출시가 될 때 곰돌이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회차 곰돌스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베스천 자원을 만들 때 이제 뭘 한다는 건지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라우드 가드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OCI 클라우드 가드는 사이버 리스크 상의 위험 태세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인데요. 주로 이제 외부로 노출하는 IaaS 서비스 자원들이 생성되거나 삭제, 변경되었을 때 그런 관련된 이 취약점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가드는 이제 글로벌 리저 전역에서 보안 위험을 감지를 목적으로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 활동 등 지속적으로 이게 모니터링을 해서 보안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이제 보안 위험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사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AWS의 시큐리티 허브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시큐리티 센터 등이 비슷한 서비스로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오라클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하나씩 주요 키워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가드에서 보안 문제점을 보고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원을 우리는 목표물, 타겟이라고 하고요. OCI의 구역 단위 컴파트먼트와 하위 컴파트먼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터라고 하는 감지기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자원 또는 사용자 작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경고를 하는 그러한 클라우드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무언가 구성상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감지하기 위한 규칙이 구성 감지기 규칙이고요. 자원에 대한 변경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감지하는 규칙이 활동 감지기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디텍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을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프로블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클라우드의 컨피규레이션이랑 그다음에 활동, 액티비티 이러한 것들의 잠재적인 보안 문제라는 그런 알람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보안 문제점이 밝혀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알림이라든가 뭐 수정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을 리스판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고 어떤 분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를 쉽게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어떠한 곳을 검색할 것인가를 지정해 놓는 것을 C 드라이브냐, D 드라이브냐 이런 것들을 정해 놓게 되는 게 타겟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감지기는 백신을 돌려서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바이러스가 딱 걸리게 되면 문제점이 당신 이런 바이러스 걸린 파일이 있습니다라고 탁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블럼이 될 거고 이것을 지우거나 아니면 뭐 격리시키거나 하는 우리 그런 작업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을 리스판더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실제 가드의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화면인데요.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스코어 점수, 현재 제가 데모로 구성된 그런 화면에서 첫 번째 나오는 리스크에 대한 레이팅이라든가 그다음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추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최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 밑으로 보시면 전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각 등급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 이런 식으로 그것을 색깔별로다가 구분해서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설명을 타겟을 드렸는데요. 타겟은 오라클 클라우드 가드에서는 이 타겟을 하나의 컴파트먼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파트먼트가 밑에 이제 자식 컴파트먼트를 갖고 있는 이런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 여러 개 컴파트먼트의 상위 구조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컴파트먼트들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타겟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예, 디텍터와 리스판더의 레시피 부분을 보시면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룰을 모아놓은 게 레시피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레시피, 그러니까 오라클 매니지드 레시피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텍터에도 오라클이 제공하는 레시피가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판더의 레시피에도 마찬가지로 오라클 매니지드 레시피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디텍터 레시피를 한번 클릭해 보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시피가 어떠한 세부적인 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보시고 또 이것들 중에서 그 오라클이 제공하는 레시피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모디파이 해서 유저가 새로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여기에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항목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여주는 예는 VCN 시큐리티 리스트에 이제 그 어떤 포트에 관련해서 좀 위험 정보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레코멘데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앞서 어떤 특정 포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리스판도와 연관이 돼서 이 조치를 관리자가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버킷이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디텍터가 감지를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구성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컨피규레이션 디텍터라는 부분으로 감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리자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 서비스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이라든가 펑션을 통한 어떤 다른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가드 오퍼레이터가 이러한 프로블럼을 보고 실제로 어떠한 작업을 지시해서 그 문제점을 없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버켓을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던 버켓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바꿔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하나의 순환을 보시면은요, 클라우드 가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얘를 보여주고 그리고 권고해주는 사항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예시 화면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써 클라우드 가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안 쪽은 항상 신경이 쓰이는 관리 포인트인데 오라클 클라우드 가드는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여러 포인트에서 잘 정의된 룰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었던 오라클 클라우드 가드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OS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으로 곰돌이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곰돌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된 브라질의 비네도 리전에서 새로운 여러 서비스들이 통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자주 계속해서 이제 비네도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OSMS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 그 OS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새로운 리전인 비네도에서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소식인데요. OSMS 서비스 자체는 발표된 지가 꽤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201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노출을 확인하고 OS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편의를 OS 자체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드가 많아지다 보면 OS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OSMS는 이러한 인프라 관리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운영 표준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괄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그 시간 절약이라든지 리소스 확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필요가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OCI 인스턴스에서 운영 체제 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패치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컴퓨팅 인스턴스를 매니지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별적인 인스턴스는 그룹화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에이전트에서 제공되는 OSMS 플러긴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설치하거나 패치하거나 삭제 등에 적용을 하고요. OCI 에이전트 플러긴은 각 운영체제에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수도 관리 계정에 대한 표준 리눅스 퍼미션을 사용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OCA OSMS라는 버추얼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해당 페이지에 보안 수준에 따라 노출된 패키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인스턴스는 그룹화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한 그룹으로 해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스케줄러를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일회성 또는 반복성 작업을 미리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소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해당 패키지에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를 추적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에 포함된 패키지 목록을 통해서 설치, 업데이트, 제거 등의 관리를 하는데 검색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패키지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패키지의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커스터마이즈드 소프트웨어 소스를 생성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인스턴스 세부 내역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에이전트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 플러긴들의 상태와 동작 스위치가 있고요. 플러긴의 사용 유무는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치 이후에 Enable, Disable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OSMS가 Enable 되면 OS 로컬 레포지터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백업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주도권을 OSMS 서비스가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시 OSMS를 사용하지 않고 OS의 로컬 레포지터리 설정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플러긴을 디세이블로 한 다음에 다시 OS로 와서 원래 파일대로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OSMS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라클은 남미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브라질 소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련 추가된 소식,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베어메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PDB 매니지먼트 for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PDB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콘솔에서 또는 API에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다시 오라클 PDB,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PDB의 생성, 삭제, 스타트나 스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OCI 콘솔과 API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PDB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12C, 12C 버전부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서 각각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에 각 이제 업무 같은 것으로 테넌트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마치 이렇게 USB를 꽂거나 외장하드를 꽂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듯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언플러그 한다고 해서 이름이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라고 붙여진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에디션이 있습니다. 예, 멀티 테넌트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하이 퍼포먼스라는 세 번째 에디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번 화면은 DBCS의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제 PDB에 관련된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메뉴상으로 들어갔을 때 보시는 화면이고요. 위에 여러 버튼에서처럼 PDB를 시작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또 클로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모어 액션을 찍어보면은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울 수 있다거나 이러한 관리적인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PDB2를 이제 사용해서 전체 PDB를 디스커버리 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매뉴얼로 들어가서 SQL 같은 것 명령어를 통해서 PDB를 생성하게 된다면 해당 PDB에 대한 디스커버리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은 이런 PDB를 관리하는 기능은 OCI 콘솔, 지금 보시는 이런 콘솔에서 하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까지는 이 PDB에 대한 원격 클론 작업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버전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에디션, 그다음에 리전 내 동일 AD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의 쉐이프가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이제 VM 기반에서 PDB를 베어메탈 기반으로 클론한다든가, 서로 다른 컴파트먼트나 VCN 간에 클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러한 특징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PDB 관련된 소식 설명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로그인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을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브라질 비네두 리전에 로깅 애널리틱스 서비스가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로깅 애널리틱스는요, 현재 OCI 전체 리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서비스고요. 이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CI에서요, 컴퓨트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이 중에서요, 저희가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커스텀 로그 모니터링과 컴퓨트 인스턴스 모니터링, 이 두 가지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컴퓨트 인스턴스의 성능 매트릭과 특정 파일 로그를요, 로깅 서비스에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CI는요, 컴퓨트 인스턴스와 OCI 서비스 로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앙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중앙 집중화된 기능을 로깅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로깅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로 로깅 애널리틱스를 제공합니다. 로깅 서비스와 로깅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면 OCI의 다양한 로그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깅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를요, 시각화하고 관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런 기능들은 현재 글로벌하게 모든 OCI 리전에 사용 가능하니까요. 향후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로그인 애널리틱스 서비스는 그 소개 한번 할 때마다 이제 봐도 참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구성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아웃바운드 SMTP에 대한 내용으로 곰돌이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별도의 참고 자료 없이 설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만들어진 테넌시는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 TCP 포트 25번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자 메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1년 6월 23일 이전에 생성된 테넌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넌시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리퀘스트 서비스 리미트라고 해서 티켓을 생성해서 요청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SMTP는 그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매우 손쉽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프로토콜이었지만 그만큼 보안에 노출되기 쉽고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번 소개는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사용의 고객마저도 IP 어드레스가 블랙리스트화 되어 가지고 블러킹되는, 그러니까 이메일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블러킹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려 있던 것을 기본적으로 열지 않은 걸 기본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메일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은 IP 단위지만 때때로 그 정도가 동일 대역의 여러 IP를 유동적으로 갈아타면서 스팸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이더, 블럭까지도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불법적인 IP로 등록된 것을 다른 테너시가 또 인계받아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SMTP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하라라고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사실 건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IP가 차단될 일이 없겠지만 몇 가지 권장사항을 지켜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리저브드 I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저브드 IP를 자주 변경하거나 이메일 보낼 때 2개 이상의 IP 주소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프로바이더들은 과도한 IP의 이동성이 남용되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메일을 정확하게 어떤 IP가 쓸지를 예약된 IP를 써서 한다면은 이런 블러킹을 피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항상 OCI에서 메일이 전송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일치하는 DNS 설정, 정방향, 역방향에 대한 레코드를 정확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DNS 출처가 분명한 IP는 차단되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차단되는 경우가 호스트 네임이 localhost.local 도메인이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블럭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외에도 SMTP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DNS에서 특수 레코드를 이용해서 발신자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디지털 서명이 이용되는 그런 DKIM 같은 그런 서비스를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블로킹을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규모가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BYOIP라고 해서 고객의 IP 대역을 그대로 OCI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별 IP가 아닌 사이더 대역 자체여야 되고요. 다른 테너시의 IP 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IP를 운영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OCI의 이메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에 SMTP가 블럭된 아웃바운드 SMTP가 블럭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서는 참 그 룰이나 이런 것들 지켜가면서 이렇게 발송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이게 잘못 발생하게 되면은 그냥 그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IP 자원들에 대한 것들까지 이제 같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사전에서 블럭돼서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째 테라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민서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테라폼 1.0 지원에 관련해서는 민수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6월 24일에요. OCI는 테라폼 1.0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 테라폼을 개발하고 있는 하시코퍼레이션에서는요, 지난 이번 달 6월 8일에 테라폼 1.0을 GA 버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OCI는 테라폼 1.0 지원을 6월 24일에 발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개발사의 발표 이후에 16일 정도 만에 OCI에 들어온 것이고요. 이번 신규 업데이트는 OCI에 반영되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OCI에서는요, 오라클 클라우드의 자원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자동화된 서비스로 리소스 매니저를 제공합니다. 그 리소스 매니저 서비스는 테라폼을 기반 기술로 하고 있고, 이번에 테라폼 1.0 지원한다는 것은 리소스 매니저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OCI는요, 테라폼 설정 파일을 등록하고요, 자원 프로비저닝을 하고 테라폼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을 OCI 완전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이것이 바로 리소스 매니저입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리소스 매니저에서 테라폼 설정 화면을 스택으로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리소스 매니저에서 스택을 등록할 때 실행하는 테라폼 엔진의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소스 매니저에서는요, 스택을 적용할 테라폼 엔진 버전으로 0.11, 0.12, 0.13, 0.14, 1.0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의 테라폼 1.0 지원 업데이트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회자 마지막 멘트로 요거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요번 주에 목요일 이제 밤중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 많으신 이제 그랄VM 개발자인 토마스 위싱거하고 그랄VM에서 이제 파이썬 구현을 담당하고 있는 팀 펠겐 트래프가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트위치 방송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I 쪽에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거의 뭐 대세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그랄VM에서도 이러한 파이썬 자산에 대해서 최대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런 지원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트위치에서 Using Python from Java with GraalVM with 팀 펠겐 트래프라고 이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수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수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